회사가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만들면 그 차이를 조정해서 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계산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무조정을 하고, 그 세무조정을 이제 법인 내부에 남아있으면 주고 외부로 하면 기타 사유 유출로 하면서 각 정리를 해서 세법상의 어떤 소득금액을 다시 구한 거죠. 다시 구한 금액에다가 이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뭐 결손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결손금을 뭐 더해준다고, 그러니까 넘어오는 결손금을 반영해주고, 비과세 소득은 빼주고, 또 소득공제 같은 게 있으면 빼줘서 가세 표준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뭐 부가세, 뭐 취득세, 소득세 전부 다 세법은 가세 표준이란 걸 구해서 그 가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형태로, 그래서 산출세액이라는 거를 이제 산출하는 형태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가세 표준을 구해서 세율을 곱한 다음에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산출세액을 이제 뭐 공제받을 게 있다면 공제받고, 감면받을 게 있다면 감면받고, 또 가산세를 일부 부담할 게 있다면 아까 같이 뭐 주식변동 상환명세서를 제대로 제출 안 했다거나 이런 가산세를 이제 포함해서 나중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결산이 좀 사실 회사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요 물어보면 그냥 뭐 우리는 세금도 안 나오는데 뭐 그냥 알아서 그냥 잘해주면 되지 뭐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손금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소기업은 결손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도 돌려받을 수 있고, 또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번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뭐 법인이 증여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이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결손금으로 까면서, 그러니까 공제하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그래서 올해 비용이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적정하게 다 반영을 해야 이런 계속 2월에서 넘어가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더라도 장부를 제대로 꼭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결손금이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뭐 위에 거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소기업은 80%, 중소기업 외에 이제 기업들은 80%인데 이게 올해부터인가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10년간 계속해서 수익이 날 경우에 지금 쌓인 결손금을 계속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납부할 세금을 굉장히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 스타트업의 가장 큰 관심사라면 아무래도 엑싯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팔 것인지, 아니면 뭐 상장을 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의 사업성을 좋게 봐서 사오려고 할 때 이런 결손금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낼 세금이 굉장히 좀 디스카운트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예상을 가질 수 있어서 가산 요소가 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좀 약간 또 반대되는 면도 있겠죠. 뭐 결손이 계속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수익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아이템이 정말 좋은 경우에, 그리고 결손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뒤에서 재무제표에서 설명드릴 텐데 그런 기업이 좀 매력적인 투자자로 볼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결손금을 반영하면 가세 표준이 작성이 되죠. 그 가세 표준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가세 표준으로 2억까지 10%, 그리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그리고 3천억 초과하는 경우에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25%의 세율로 가세가 됩니다. 이제 점점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도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이제 세금이 좀 많이 낮죠. 개인은 아마 2억이 넘으면 거의 40% 넘게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세액을 공제하거나 감면하는, 그 위에 그 전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뭐 법인세보다 소득공제도 있을 것이고 특법상에도 소득공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만들어졌고 그 산출세액에서 법에서 정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 뭐 세액공제, 아니면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용창출 세액공제라고 해서 이런 세액공제 항목들을 반영한 다음에
이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최저한세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한세는 지금 벌써 이제 제가 벌써 어제까지 모르던 용어를 한 50개 넘게 이렇게 쏟아낸 것 같은데 최저한세라는 거는 또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 최저한세는 최저로 내야 되는 어떤 한계세율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제를 아예 다 받아서 납부할 세액이 빵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세법이 그래도 이만큼은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율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 뭐 7%일 때도 있었고 또 이게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아무리 공제 감면을 많이 받아도 올해 뭐 7%라면 7%는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최저한세에 걸리보다 이제 더 세금을 적게 내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최저한세라고 하거든요. 뭐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연구인력개발비가 우리는 뭐 1억이고 거기에 25% 2,500만 원을 냈는데 왜 그러니까 우린 낼 세금이 없어야 되는데 왜 세금이 있냐?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최저한세가 이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연구인력개발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 그래서 최저한세에 해당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흘려 들으세요. 그냥 공제 감면이 무한정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얼마만큼의 최저로 내야 되는 세금이 있구나. 그 정도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가 산출세액이 계산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요. 3월 31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우리 원칙으로 법에는 법인의 등기상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대부분 이제 12월 31일이 많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를 법인세 신고 기한으로 보고 있고 아예 소득 금액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종 이제 결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리고 한 8월쯤 되면 이게 뭐 이제 저희가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법인 뭐 부가세도 예정 고지를 하지만 이렇게 세법은 1년 중에 한 번에 이렇게 금액이 확 들어오는 거를 국세청이 바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쪼개서 조금씩 그리고 내년에는 결손이 예상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예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말일까지 직전 연도에 뭐 낸 세금이 있다면 절반 아니면은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이 없다면 6개월간 결산을 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고 아니면 이건 선택이라서 직전 연도에 절반을 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좀 힘들다. 그러면은 6개월간의 매출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해서 8월 달에 이미 조금 그러니까 중간에 예납해 두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는 중간 예납한 법인세를 차감해서 이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되고요. 법인세가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걸 나눠낼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 금액.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은 미리 내고 500만 원은 나중에 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만 원이 아예 넘어가게 되면 50% 이하 금액, 뭐 3,000만 원이면 1,500씩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고요. 중소기업은 2개월, 그리고 일반 기업은 한 달. 이 1,000만 원,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를 2달 동안 사실 그냥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세금이 이 정도 나왔다면 분납을 꼭 신청해 보는 것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